네, 안녕하십니까. 허재성입니다. 2013년도 지급결제 보고서 기자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은 자금 이체 시스템인 한은금융망을 운영하면서 단기자금, 증권, 외환거래에 따른 금융기관 간 최종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결제 원활화를 위해 일정 유동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주요 지급결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안전성 및 효율성 평가, 개선 요청 등 감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시장 인프라 기준 제정에 참여하고 지급결제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활동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한은법과 금통위에서 제정한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 규정에 따라 이러한 지급결제 업무 수행 사항과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매년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이를 공표함으로써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정책 수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발간되어 온 지급결제 보고서는 해당 연도에 일어난 우리나라 지급결제 전반에 대한 이슈를 조망함으로써 국내 유일의 지급결제 관련 백서로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2014년도 지급결제 보고서의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면 첫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시장 진입 확대, 모바일 지급결제 규모 증가, 지급결제 인프라에 대한 글로벌 규제 이행 등 국내 지급결제 주요 이슈를 분석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요 지급결제 시스템에 대한 평가 결과, 운영기관에 대한 현장 점검과 지급결제 참가기관에 대한 공동검사 등 한국은행의 지급결제 제도 감시 업무와 정책 대응 부분을 확충하였습니다. 셋째, 한은금융망 개편 추진, 국제기준 이행 등 지급결제 현안에 대한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넷째, 국내 IT 기업의 지급 서비스 제공 현황 등 최근 현안과 국내 금융기관의 일중 유동성 분석 자료, 금융투자회사의 단기자금 조달 행태 변화 등 조사 연구 결과도 참고 박스 형태로 수록하였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지급결제 보고서가 우리나라 지급결제 제도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급결제 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박일학 금융결제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아까 허재성 부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4년도 지급결제 보고서입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단히 그 사례를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금융 안정하고 지급결제도의 안정과의 관계인데요. 이 금융 안정은 이제 금융 시스템의 안정인데 금융 시스템은 금융 시장, 금융 기관, 그다음 금융 시장 인프라 세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금융시장 인프라가 결국엔 지급결제 제도거든요. 지급결제 제도가 한은금융망, 소액결제망, 증권결제 시스템, 뭐 청산소, 증권청산소라든지 외환결제 시스템 이런 걸로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게 모두가 안정이 돼야지 금융시장 인프라가 안정이 되고 금융 안정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융 안정하고 지급결제 제도의 안정하고는 직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옛날에 그 미 연준 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펀이 2007년도에 책을 졌는데 그 다 아시겠지만은 The Age of Turbulence라고 굉장히 그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서문에서 앨런 그린스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경제를 마비시키려고 한다면은 지급결제 시스템을 마비시켜야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서문에 얘기를 했거든요. 그 정도로 지급결제 시스템은 지급결제 금융시장 인프라는 금융안정 한 국가의 경제하고도 직결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주요 내용 중에서 지급결제의 주요 이슈, 지급결제 제도의 감시와 정책 대응, 그다음 지급결제의 동향 및 결제 리스크 관리, 향후 정책 방향 이 네 가지로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일 뒤에 그 중요 용어 해설을 저희가 첨부를 해드렸으니까 그 좀 어려운 용어가 있으면은 제일 뒤에 용어를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그 저희가 배포해드린 자료를 보시면은 1페이지는 생략을 하고 이제 허재성 부께서 다 얘기를 하셨으니까 2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지급결제 주요 이슈와 관련해서 최근에 그 소액결제 혁신이 크게 진전되고 있는데요. 소액결제 혁신의 진전의 주요 특징을 네 가지로 좀 요약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린다면은 첫째는 그 간편하고 신속한 결제입니다. 두 번째는 IT 기업이라든가 SNS 사업자 등 비금융 기업이 시장 진입이 가속화돼 가지고 기존의 은행 중심의 어떤 소액결제 시장이 비금융 기업에 굉장히 그 진입이 많이 들어와 있다. 그래서 핀테크가 많이 진전되고 있다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지급수단 간 경계가 불분명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플라스틱 카드라든가 이런 게 주종이었는데 지금 모바일 카드라든가 일로 전환이 되는 게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결제 방식의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접촉식 카드를 쓰더라도 어떤 카드를 긁어서 이제 결제를 하고 그랬는데 비접촉식으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이렇게 결제 방식이 전환되고 있다는 게 네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먼저 비금융기업의 지급 서비스 확대와 관련해서는요. IT 기업 등이 핀테크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은행 중심의 서비스 시장에서 보다 편리한 지급 서비스 개발이 촉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규제 및 감독 당국은 전자금융업 등록 요건 완화라든지 업무 정비의 재정비 또 사전 규제 최소화 등을 통해서 소비자 보호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개발하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IT 기업들은 결제 가능 가맹점을 확대하고 이용 절차를 더욱 간편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모바일 지급 결제의 급증입니다. 모바일 카드라든지 모바일 뱅킹 등 스마트폰을 이용한 지급 결제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서 보안 위험 요소에 대응하여 보안 전용 매체라든지 프로그램 개발 또 모바일 기술 표준의 제정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결제 인증체계 간소화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등 전자결제 인증체계를 간소화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결제의 편의성 향상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어떤 부정 사용에 따른 리스크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부정거래 탐지 시스템의 구축이라든지 내부 통제 강화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킹이라든지 전산 장애 등 개인정보 유출 등의 전산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서 소비자들의 금융 보안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제적으로도 사이버 보안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서 BIS 산하 CPMI라고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위원회입니다. 거기에서는 사이버 보건력을 강화를 위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작년 11월에 마련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이드라인의 국내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보안 대책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셋째로는 국제적으로 글로벌 규제 이행 점검이 지속되고 있으며 아시아 영내에서는 청산 결제 인프라의 연계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규제 이행 점검과 관련해서는 장애 파생 상품의 청산 결제 인프라 개혁 과제 이행 그리고 금융시장 인프라에 관한 원칙, 국내 이행 상황에 대한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점검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적인 발전과 국제적 신뢰도 제고 등을 위해 금융당국과 함께 적극 대응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내 증권결제 인프라 연계와 관련해서는 아시아 지역 내 금융안전 강화를 위해 각국의 예탁결제기관하고 중앙은행의 실시간 총액결제 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안이 제기돼서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는 지급결제도의 감시 및 정책 대응 부분입니다. 2장에서 기술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한은법 제81조에 근거한 지급결제도 감시 업무를 적극 수행하였습니다. 새로운 국제기준인 PFMI에 의거 한은금융망과 중요 소액결제 시스템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미비점에 대해서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둘째는 작년 1월 달에 자금관리 서비스 이용기관의 부당 출금 시도 등과 관련하여 소액결제 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고객보호 강화를 위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방안과 디도스 대응 훈련 시 DNS 시스템 포함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안화 금융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청산은행, 교통은행입니다. 청산은행이 구축한 위안화 청산 시스템 운영 상황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결제 지연 방지 대책 수립과 유동성 공급 장치 마련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4개 은행과 4개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공동검사를 실시하고 또한 금융권역 간 상호 연계성 분석 등을 통해서 결제 리스크를 점검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순이체 한도 및 결제 유동성 관리 강화와 전산장애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한국은행 앞 보고체계 개선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급결제 제도를 개선하고 확충하였습니다. 한은금융망 업무 환경 개선 업무를 추진하는 한편 중요 지급결제 시스템 운영기관과 BCP 비상 업무 계획인데요. BCP 모의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현행 한은금융망의 업무 처리 절차, 전산 시스템 구조 등을 외부 컨설팅 기관을 통해 종합적으로 진단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한은금융망 이온기관과의 모의 훈련을 최초로 실시하고 그 내용을 BCP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자금융 표준체계의 제정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유출 사고 예방 등을 위해서 보안장치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금융 IC카드 표준 규격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 CLS 외환 동시결제 시스템 참가를 허용하고 국가 간 송금 서비스도 시범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는 캄보디아 등 개도국의 지급결제도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중앙은행과는 저희 총재님이 작년 12월에 MOU를 직접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급결제 동향 및 결제 리스크의 관리 부분입니다. 제3장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급결제 동향입니다. 한은금융망에 대해서는 건수 및 금액이
2014년 비해서 각각 3%하고 5%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참가기관에 대해서 일중 일시 결제 부족 자금으로 일평균 2.9조 원을 지원해서 2013년하고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소액결제 시스템은 건수 및 금액이 전년에 비해서 각각 한 3% 정도 증가를 하였습니다. 자기합수표 등의 이용이 줄어들면서 오음교환 시스템은 16%나 감소하였는데 반해 전자금융 공동망은 9% 가까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외환 동시결제 시스템의 경우 외환거래 감소 등에 따라서 전년에 비해서 4.5% 감소를 하였고요. 증권결제 시스템의 경우 기업 간 RP 거래가 크게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18%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결제 리스크 관리 부분입니다. 한은금융망의 경우 현재 마감 시간이 17시 30분인데요. 그 마감 시간 연장 횟수가 2013년도에 3회에서 작년에는 2회로 줄어들었고 평균 연장 시간도 축소되는 등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운영되었습니다. 소액결제 시스템의 경우 순이체한도 최대 수준율의 평균율이 전년보다 낮아졌으나 삼성 SDS라든가 제일모직 작년 하반기에 대규모 공모주 청약이 있었는데요. 이런 공모주 청약 등 일시적인 자금이체 증가에 따라서 소진율이 주의 수준인 70%를 상회하는 횟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외환 동시결제 시스템의 경우 외은 지점의 외환 거래가 증감에 따라서 상승하여 리스크 감축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증권결제 시스템의 경우 증권 대금의 분리결제 비중이 하락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정책 방향 부분으로 사정에서 기술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더욱 제고할 계획입니다. 한은금융망에 대해 운영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금융기관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글로벌 금융시장 인프라 간 연계 기반 확보 등을 위해서 한은금융망 재구축 사업을 장기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업 및 개인의 자금이체가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소액결제망, 전자금융망인 소액결제망과 한은금융망 간 연계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10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자금 이체에 대해서 한은금융망을 통해서 직접 처리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화된 국제 기준에 맞추어 금융기관이 차액결제 이행용 담보 납입을 저희 한국은행이 하고 있는데요. 그 담보 납입 비율을 국제 기준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상향 조정 비율은 거기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지급결제제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시장 진입 확대라든지 핀테크 확산 등 전자금융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여 자료제출 요구권 등을 활용해서 감시 업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위안화 청산 시스템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적 신뢰 제고를 위해 중요 지급결제 인프라에 대한 국제기준 충족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개선을 필요한 경우는 개선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셋째는 국제 논의에 적극 대응하고 국제 협력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CPMI 아이스코 국제증권결제기구인데요. 국제증권감독기구인데요. 국제기구의 PFMI 이행 상황 점검에 대응하여 국내 사전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다음 국가 간 공동망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 간 협의체 등을 통한 국제 협력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난달에도 저희 이맵 회의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그 국가 간 공동망 사업을 직접 발표를 해서 협력을 유도한 바 있습니다. 다만 아시아 영내 증권결제기구의 연계 모델의 국내 도입에 대해 관계 당국과의 협조를 통해서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도국 중앙은행에 대한 기술 지원 및 정책 자문 제공을 지속함으로써 아시아 영내 지급결제 부분에 대한 주도적 위치를 확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전자금융 보안 강화 및 표준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모바일 금융 서비스 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 어떤 기술의 표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금융 포럼을 신설하여 지급결제 인프라의 안정성 강화, 금융 소비자의 편의 증진, 보안 대책 강화 등을 논의하고 정책 과제를 도출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지금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들은 마이크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때에는 소속과 성명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조선비즈의 연선옥 기자인데요. 네. 그 향후 정책 방향에 보면은 한은금융망 재구축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나오고 그 밑에 소액결제망과 한은금융망 간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나오는데요. 네. 여기 재구축 사업 추진하는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이게 연계 시스템이 구축되면은 기업이나 개인이 어떤 편의가 늘어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먼저 한은망 재구축 사업은 저희가 한은망이 1994년도에 처음 구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년이 지금 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또 프로그램 언어라든지 그 여러 가지 추가로 그 한 20년 동안에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이 거기 부과가 돼 가지고 현재 시스템이 굉장히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완전히 좀 새로운 틀로 새롭게 지금 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고요. 저희가 지금 아직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과 수립은 안 됐습니다만은 한 2020년까지 장기 계획으로 새로운 언어로 새로운 시스템으로 지금 도입을 하려고 그러고요. 지금 주요국도 미국, 일본이라든가 스위스 이런 나라도 지금 그 중앙은행에서 운영하는 거액결제 시스템을 재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늦은 감이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안전성이라든지 어떤 금융기관의 편의성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초점을 맞춰서 재구축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 그 연계 시스템과 관련해서 기업이나 개인이 어떤 그 편익을 누릴 수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현재 소액결제망에서는 10억이 넘는 것은 이체를 못하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 같은 경우에는 거액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가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원래 한은금융망을 통해서 이제 이체를 기존에 수취인 지정자금 이체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할 수도 있었는데 그게 좀 복잡한데요. 예를 들어서 현재 같은 경우 앞으로 저희가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소액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 100억짜리를 어떤 삼성전자가 어떤 특정 기업이 다른 기업한테 이체를 할 필요가 있을 때 소액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그 입력이 되면은 그 이체 지시가 한은금융망으로 바로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한은금융망에서 실시간으로 바로 이체를 해주고 그 이체 결과를 뭐 수취인 금융기관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이다 신한은행을 통해서 접수가 됐다 그러면 그 접수된 결과가 한국은행으로 바로 접수가 되고요. 그게 한은금융망을 통해서 바로 결제가 되고 그게 국민은행으로 저희가 통보를 해줍니다. 그 계좌를 이체를 먼저 한 다음에 한국은행 내에서 그 결과 국민은행에 통보를 해주면 국민은행에서 바로 수취인 기업 계좌로 바로 입금을 시켜주기 때문에 아무리 거액이라도 실시간으로 바로 이체를 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에는 10억으로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100억을 이체를 하고 싶다 그랬으면 10개로 쪼개 써야 됐습니다. 10개로 쪼개가지고 이체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그 기업하는 그 송금하는 측이나 수취하는 측에서도 계속 불편했기 때문에 그걸 한 번에 실시간으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소액결제망과 한은망을 연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스크라든지 어떤 편리성 측면에서 굉장히 향상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 연합인포엑스의 오진우 기자인데요. 저기 원위안화 동시결제 시스템 및 정권대금 동시결제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뭔 내용인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교통은행이 청산은행으로 지정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교통은행의 청산 시스템은 위안화만 결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위안화 그 교통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위안화 계좌 간에 위안화 자금만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 위안화 결제가 국내에서 굉장히 활성화돼 가지고 원화하고 위안화, 한국 원화하고 중국 위안화하고 동시에 결제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제가 원화를 주고 위안화를 산다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뭐 원화를 주고 위안화를 제가 이제 위안화를 팔고 할 때 이게 좀 지급 시점이 다르면은 어떤 신용 리스크가 발생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원화를 줬는데 상대방이 위안화를 이게 이제 결제 시점이 다른 경우에 동시결제 시스템이 아니고 이제 분리결제라고 그러는데요. 시점이 다른 경우에 제가 원화를 줬는데 상대방이 어떤 사고가 발생해서 위안화를 지급을 못 해가지고 제가 못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생기거든요. 옛날에 그 헤르슈타트라고 그 70년대 그 독일에서 발생한 어떤 외환 결제 리스크인데요. 그런 외환 결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원화를 주는 거하고 상대방이 위안화를 주는 거하고 동시에 결제를 하게끔 하는 게 동시 결제 시스템입니다. 지금 CLS 외환 동시 결제 시스템이 그런 건데요. 원달러라든지 그런 건 다 그런 식으로 지금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하고 위안화는 아직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 있습니다. 위안화 청산 시스템하고 한국은행의 한은금융망하고 연계가 돼야지 동시 결제 시스템이 구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장기적으로 국내에서 위안화 결제가 굉장히 늘어나면은 어떤 위안화 청산 시스템하고 한국은행의 한은금융망하고 시스템 간 연계를 시켜가지고 위안화하고 원화가 동시에 결제되게 그래서 신용 리스크, 외환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게 한다는 게 기본 취지고요. 증권 동시결제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안화 표시 이제 채권이 앞으로 발행될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그런 경우 원화로 위안화 채권을 발행을 국내에서 위안화 채권을 발행하면서 원화를 조달한다든지 아니면 위안화 채권을 거래하면서 원화로 결제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원화하고 위안화 간의 증권을 사고 팔 때 원화로 위안화 표시 증권을 사고 팔 때
그런 경우 이제 증권 대금 동시 결제 시스템이 이중 통화 간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증권 결제 시스템 운영기관이 예탁결제원하고 뭐 청산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하는금하고 다 연결을 해가지고 이중 통화 간의 채권도 동시에 결제가 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건 앞으로도 국내에서 위안화 표시 채권이 발행될 경우에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거기 때문에 시간은 상당히 좀 장기간 어떤 프로젝트로 이행될 예정입니다. 예, 저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인데요. 그 4번 전자금융 보안 강화 표준화 추진 부분에서요. 전자금융 관련해서는 정부 사이드에서도 많은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한국은행하고 이제 같이 하고 어떤 부분들을 좀 같이 코업을 하는 게 좀 좋은지 아니면 계획이 있으신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한국은행에서는 금융결제부에서는 금융정보화 추진 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법적 기구인데요. 그 정부에서도 물론 전자금융과 관련해서 표준화라든지 규제 강화, 그 전자금융 거래법, 금융위 같은 경우 전자금융 거래법이 소관 부처이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하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금융정보화 추진 협의회를 통해서 금융기관들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바일에 적용되는 기술이라든지 CD ATM에 적용하는 기술이라든지 그런 기술들이 금융기관마다 다르면은 소비자들이 접근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적용하는 기술을 통일시키는 작업을 표준화시키는 작업을 금융정보화 추진 협의회 산하안전대책위원회하고 표준화위원회 두 개가 있는데요. 그 표준화위원회에서 그런 작업을 금융기관들이 공동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표준을 제정한 다음에 그 표준을 모든 금융기관들이 적용을 하면은 금융 소비자들이 쉽게 어떤 ATM이라든지 모바일 뱅킹 같은 걸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표준화 작업을 전자금융의 표준화 작업을 하는 거고요. 정부는 말씀드린 대로 전자금융 거래법에 의한 어떤 규제 완화라든지 또 거기서 통일된 규격을 제정해서 할 수는 있겠죠. 사전 보안성 심의가 없으셨습니다만은 그런 거 할 때 통일된 어떤 기준을 제시를 한다든지 그러기 때문에 상호 어떤 같이 협의하는 부분도 많고요. 실질적으로 아니면 저희도 독립된 어떤 조직이기 때문에 여기 나름대로 다 금융기관하고 저희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금융기관 다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그런 측면에서는 쉽게 저희 표준화를 이행시킬 수 있는 그런 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뉴스의 손예슬 기자입니다. 네. 지금 금융권 공동 백업센터 구축 지원을 작년부터 TF를 구성하고 네. 계획을 밝히셨는데 지금 현재 진행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작년부터 말씀하신 대로 금융권 공동 백업센터를 지금 구축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그 두 개의 TF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술 TF고 또 하나는 기획 및 예산 TF입니다. 거기다 또 자문위원단도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작년도에 기본 계획서를 다 마련을 해서 지금 그 기본 계획서에 의해서 올해 이제 부지 선정을 위한 컨설팅을 이건 상당히 객관적이고 이제 종합적인 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독단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외부 컨설팅을 좀 컨설팅 기관을 선정해서 거기에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규모도 굉장히 크고 돈도 많이 드는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요. 현재 그래서 컨설팅 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고요. 저희 계획으로는 이번 4월달 아니면 늦어도 5월달 저희는 계속 그 TF 회의에서 결정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4월달에 한번 마지막으로 TF 회의를 열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컨설팅을 의뢰를 할 건지 그게 결정이 되면은 늦어도 5월까지는 컨설팅 기관을 선정을 할 거고요. 다 경쟁 입찰을 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간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의뢰를 할 거고 컨설팅 기관에서 부지를 좀 두세 개 선정을 해서 저한테 제출을 하면 사무국으로 제출을 하면은 그 TF 회의에서 1차 심사를 하고 또 전체 그 정보화 추진 협의회가 이제 최고 상위 의사결정 기구이기 때문에 거기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는 현재로서는 부지 선정까지는 끝내고요. 그 이후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없으십니까? 추가 질문이 없으면 기자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